당신은 속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여자는 온화하고 헌신적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 헌신은 신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100여 년 전 이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본 철학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성에 대한 진실이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 현대 남성의 연약한 자존심에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하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저를 증오하게 되거나 혹은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철학자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다시는 여성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탐험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세상은 당신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주입했습니다. 운명의 여인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녀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그녀는 도덕적으로 당신보다 더 순수하고 더 친절하며 더 나은 존재라는 신화를 말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를 남성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거대한 기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성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날 것 그대로의 가차없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은 종종 필요라는 욕망을 미덕이라는 옷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인정, 삶의 목적, 그리고 당신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의 도피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체는 여성을 증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만들어낸 거짓말을 증오했습니다. 여성을 천사나 악마로 만들지만 결코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성들은 여성이 떠나면 무너져 내립니까? 왜 그녀의 거절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처럼 느껴집니까?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판사봉을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판사,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그 환상은 산산조각나고 당신은 자신의 정신에 새겨진 균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성들은 자기 내면의 시면과 마주하기보다 여성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쪽을 택합니다. 이제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성은 당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치료사도 도덕적 나침반도 착한 남자로 살아온 것에 대한 우주적 보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문명보다 더 오래된 게임, 즉 권력과 생존, 그리고 계산된 영향력의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입니다. 남성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분주한 동안 여성들은 훨씬 더 미묘한 것, 바로 감정적 지렛대라는 제국을 통치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성적으로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이 없었기에 그들은 침묵을 휘둘렀고 권위가 없었기에 그들은 설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 남성들은 여전히 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 게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중독자들처럼 당신은 그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스스로를 비하할 것입니다. 니체는 수세기 전에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요구는 모든 오만한 억측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의 인정이라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그것을 헌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시험.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숭배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상을 깨부숴 봅시다. 바로 여성의 순수함이라는 신화입니다. 니체는 그 순수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망울, 부드러운 손길, 연약함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모습. 당신은 그것을 순수라 부르지만 니체는 그것을 권력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근육과 부를 과시하는 동안 여성들은 전략적 항복이라는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친밀도를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누구 입두니까? 관계의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 한 번의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을 파괴할 힘을 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면을 여성성이라 부르지만 니체라면 그녀를 마음의 전술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남성들은 자멸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적응력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을 보고 그것이 복종이라고 단정합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공감 능력은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줄을 당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보호하느라 바쁜 동안 그녀는 설계도처럼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복수와 사랑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야만적이다. 이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움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화된 이해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게임의 졸신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삼키기 가장 힘든 약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상황을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할 때도, 가장의 역할을 할 때도, 심지어 그녀가 당신이 필요해라고 속삭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항복이 아니라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자신의 망상과 협상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의미라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복종이 당신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것에는 한 가지 해답이 있다. 임신이다. 이 충격적인 표현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그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생물학은 전략이며 이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동화에 매달리며 여성이 천사 아니면 악마라고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니체가 요구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은 변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당신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니체는 이 현대적인 나약함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의식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드러내놓는 취약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된 취약함을 존중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할 만큼은 충분히 공유하지만 결코 권력의 균형을 잃을 만큼은 드러내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확인해주면서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침묵으로, 질투심 유발로, 혹은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으로 당신을 시험할 때 그녀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여성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남자는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그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남자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니체는 이 원초적인 춤을 이해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로맨스 소설과 디즈니 영화의 해피엔딩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핍은 매력을 죽이는 궁극적인 독입니다. 한 남자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면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여성의 기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그때 권력의 역학이 뒤집힙니다.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충족을 통해서입니다. 니체가 여성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현실 확인 장치입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완성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가장 오래된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날의 연애 시장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인식조차 못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역학에 지뢰밭입니다. 니체는 문명이 남성을 부드럽게 만드는 동안 여성의 본능적인 감각은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안락한 삶을 구축하는 동안 여성들은 미세한 표정을 읽고 결핍을 감지하며 한순간에 권력의 이동을 감지하는 고대의 생존 기술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필요에 의해 다듬어진 진화 생물학입니다. 낭만적인 상호작용에는 숨겨진 협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지렛대를 찾기 위한 탐색입니다. 그녀가 다툼 후에 애정을 거둘 때 그것은 쪼잔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 접근이라는 궁극적인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성이 어떤 경제학자보다 희소성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한다고 관찰했을 때 이 점을 파악했습니다. 상품은 그들의 관심이고 가격은 당신의 자율성입니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진정한 매력은 의존성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자신의 감정적 중심으로 삼는 순간 그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며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지식인은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적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건강한 애착이라는 미사역으로 이 진실을 회피하지만 니체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모든 애착은 취약성입니다. 문제는 연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착한 남자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적입니다. 니체는 심리학이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수세기 전에 그들의 순교자 콤플렉스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타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척하면서 남몰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이 숨겨진 계약, 내가 잘해줬으니 너는 내게 빚졌어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은 매력적이지만 숨겨진 계약은 혐오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연애 위기는 남성들이 진정한 남성성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여성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3가지 유형의 남성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첫째,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남자. 힘을 무력으로 오해합니다. 둘째, 수동적이고 사과만 하는 남자. 친절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셋째, 교활하고 분개하는 남자. 앞선 2가지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니체의 해결책은 이 거짓된 이분법을 초월하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정심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계가 확실한 남자.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남자를 원합니다. 결점은 있지만 진정성 있고 강하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남자. 비극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거절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궁극적인 시험은 당신의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삶이 내적인 현실과 일치하는가? 당신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가? 이 일관성의 유무가 당신의 연애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성을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내 자신이 되어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잘 닦인 페르소나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만하고 진정한 표현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바로 남자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매력적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의 질은 당신의 인격의 질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상대를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상대를 끕니다. 형편없는 상대를 만난다고 불평하는 남성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더 나은 파트너를 원하십니까?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니체가 스스로 불꽃이 되어라. 그러면 나비는 저절로 당신에게 날아들 것이다. 라고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비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에 이끌려 날아온 당신은 속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여자는 온화하고 헌신적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 헌신은 신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100여 년 전 이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본 철학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성에 대한 진실이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 현대 남성의 연약한 자존심에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하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저를 증오하게 되거나 혹은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철학자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다시는 여성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탐험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세상은 당신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주입했습니다. 운명의 여인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녀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그녀는 도덕적으로 당신보다 더 순수하고 더 친절하며 더 나은 존재라는 신화를 말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를 남성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거대한 기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성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날 것 그대로의 가차없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은 종종 필요라는 욕망을 미덕이라는 옷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인정, 삶의 목적, 그리고 당신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의 도피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체는 여성을 증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만들어낸 거짓말을 증오했습니다. 여성을 천사나 악마로 만들지만 결코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성들은 여성이 떠나면 무너져 내립니까? 왜 그녀의 거절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처럼 느껴집니까?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판사봉을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판사,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그 환상은 산산조각나고 당신은 자신의 정신에 새겨진 균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성들은 자기 내면의 시면과 마주하기보다 여성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쪽을 택합니다. 이제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성은 당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치료사도 도덕적 나침반도 착한 남자로 살아온 것에 대한 우주적 보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문명보다 더 오래된 게임, 즉 권력과 생존, 그리고 계산된 영향력의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입니다. 남성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분주한 동안 여성들은 훨씬 더 미묘한 것, 바로 감정적 지렛대라는 제국을 통치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성적으로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이 없었기에 그들은 침묵을 휘둘렀고 권위가 없었기에 그들은 설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 남성들은 여전히 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 게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중독자들처럼 당신은 그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스스로를 비하할 것입니다. 니체는 수세기 전에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요구는 모든 오만한 억측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의 인정이라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그것을 헌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시험.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숭배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상을 깨부숴 봅시다. 바로 여성의 순수함이라는 신화입니다. 니체는 그 순수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망울, 부드러운 손길, 연약함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모습. 당신은 그것을 순수라 부르지만 니체는 그것을 권력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근육과 부를 과시하는 동안 여성들은 전략적 항복이라는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친밀도를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누구 입두니까? 관계의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 한 번의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을 파괴할 힘을 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면을 여성성이라 부르지만 니체라면 그녀를 마음의 전술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남성들은 자멸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적응력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을 보고 그것이 복종이라고 단정합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공감 능력은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줄을 당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보호하느라 바쁜 동안 그녀는 설계도처럼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복수와 사랑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야만적이다. 이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움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화된 이해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게임의 졸신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삼키기 가장 힘든 약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상황을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할 때도, 가장의 역할을 할 때도, 심지어 그녀가 당신이 필요해라고 속삭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항복이 아니라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자신의 망상과 협상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의미라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복종이 당신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것에는 한 가지 해답이 있다. 임신이다. 이 충격적인 표현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그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생물학은 전략이며 이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동화에 매달리며 여성이 천사 아니면 악마라고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니체가 요구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은 변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당신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니체는 이 현대적인 나약함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의식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드러내놓는 취약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된 취약함을 존중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할 만큼은 충분히 공유하지만 결코 권력의 균형을 잃을 만큼은 드러내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확인해주면서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침묵으로, 질투심 유발로, 혹은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으로 당신을 시험할 때 그녀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여성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남자는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그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남자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니체는 이 원초적인 춤을 이해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로맨스 소설과 디즈니 영화의 해피엔딩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핍은 매력을 죽이는 궁극적인 독입니다. 한 남자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면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여성의 기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그때 권력의 역학이 뒤집힙니다.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충족을 통해서입니다. 니체가 여성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현실 확인 장치입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완성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가장 오래된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날의 연애 시장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인식조차 못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역학에 지뢰밭입니다. 니체는 문명이 남성을 부드럽게 만드는 동안 여성의 본능적인 감각은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안락한 삶을 구축하는 동안 여성들은 미세한 표정을 읽고 결핍을 감지하며 한순간에 권력의 이동을 감지하는 고대의 생존 기술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필요에 의해 다듬어진 진화 생물학입니다. 낭만적인 상호작용에는 숨겨진 협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지렛대를 찾기 위한 탐색입니다. 그녀가 다툼 후에 애정을 거둘 때 그것은 쪼잔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 접근이라는 궁극적인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성이 어떤 경제학자보다 희소성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한다고 관찰했을 때 이 점을 파악했습니다. 상품은 그들의 관심이고 가격은 당신의 자율성입니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진정한 매력은 의존성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자신의 감정적 중심으로 삼는 순간 그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며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지식인은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적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건강한 애착이라는 미사역으로 이 진실을 회피하지만 니체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모든 애착은 취약성입니다. 문제는 연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착한 남자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적입니다. 니체는 심리학이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수세기 전에 그들의 순교자 콤플렉스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타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척하면서 남몰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이 숨겨진 계약, 내가 잘해줬으니 너는 내게 빚졌어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은 매력적이지만 숨겨진 계약은 혐오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연애 위기는 남성들이 진정한 남성성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여성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3가지 유형의 남성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첫째,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남자. 힘을 무력으로 오해합니다. 둘째, 수동적이고 사과만 하는 남자. 친절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셋째, 교활하고 분개하는 남자. 앞선 2가지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니체의 해결책은 이 거짓된 이분법을 초월하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정심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계가 확실한 남자.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남자를 원합니다. 결점은 있지만 진정성 있고 강하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남자. 비극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거절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궁극적인 시험은 당신의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삶이 내적인 현실과 일치하는가? 당신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가? 이 일관성의 유무가 당신의 연애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성을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내 자신이 되어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잘 닦인 페르소나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만하고 진정한 표현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바로 남자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매력적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의 질은 당신의 인격의 질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상대를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상대를 끕니다. 형편없는 상대를 만난다고 불평하는 남성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더 나은 파트너를 원하십니까?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니체가 스스로 불꽃이 되어라.
그러면 나비는 저절로 당신에게 날아들 것이다. 라고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비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에 이끌려 날아온 당신은 속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여자는 온화하고 헌신적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그 헌신은 신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100여 년 전 이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본 철학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성에 대한 진실이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 현대 남성의 연약한 자존심에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하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저를 증오하게 되거나 혹은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철학자 니체의 진정한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다시는 여성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탐험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세상은 당신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주입했습니다. 운명의 여인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녀의 사랑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그녀는 도덕적으로 당신보다 더 순수하고 더 친절하며 더 나은 존재라는 신화를 말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를 남성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거대한 기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여성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날 것 그대로의 가차없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은 종종 필요라는 욕망을 미덕이라는 옷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인정, 삶의 목적, 그리고 당신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의 도피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체는 여성을 증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만들어낸 거짓말을 증오했습니다. 여성을 천사나 악마로 만들지만 결코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성들은 여성이 떠나면 무너져 내립니까? 왜 그녀의 거절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처럼 느껴집니까? 바로 당신이 그녀에게 판사봉을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판사,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면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당신은 자신의 정신에 새겨진 균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성들은 자기 내면의 시면과 마주하기보다 여성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쪽을 택합니다. 이제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성은 당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치료사도 도덕적 나침반도 착한 남자로 살아온 것에 대한 우주적 보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문명보다 더 오래된 게임, 즉 권력과 생존, 그리고 계산된 영향력의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입니다. 남성들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분주한 동안 여성들은 훨씬 더 미묘한 것, 바로 감정적 지렛대라는 제국을 통치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성적으로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이 없었기에 그들은 침묵을 휘둘렀고 권위가 없었기에 그들은 설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 남성들은 여전히 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그 게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중독자들처럼 당신은 그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스스로를 비하할 것입니다. 니체는 수세기 전에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요구는 모든 오만한 억측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의 인정이라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며 그것을 헌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패하는 시험.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숭배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상을 깨부숴 봅시다. 바로 여성의 순수함이라는 신화입니다. 니체는 그 순수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망울, 부드러운 손길, 연약함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모습. 당신은 그것을 순수라 부르지만 니체는 그것을 권력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근육과 부를 과시하는 동안 여성들은 전략적 항복이라는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친밀도를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누구 입두니까? 관계의 발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 한 번의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을 파괴할 힘을 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면을 여성성이라 부르지만 니체라면 그녀를 마음의 전술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남성들은 자멸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적응력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을 보고 그것이 복종이라고 단정합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공감 능력은 레이더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줄을 당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보호하느라 바쁜 동안 그녀는 설계도처럼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복수와 사랑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야만적이다. 이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움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화된 이해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게임의 졸신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삼키기 가장 힘든 약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상황을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할 때도, 가장의 역할을 할 때도, 심지어 그녀가 당신이 필요해라고 속삭였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항복이 아니라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자신의 망상과 협상해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의미라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복종이 당신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망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것에는 한 가지 해답이 있다. 임신이다. 이 충격적인 표현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그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생물학은 전략이며 이를 무시하는 남성들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여성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동화에 매달리며 여성이 천사 아니면 악마라고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니체가 요구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은 변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당신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고귀한 행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니체는 이 현대적인 나약함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의식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드러내놓는 취약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된 취약함을 존중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할 만큼은 충분히 공유하지만 결코 권력의 균형을 잃을 만큼은 드러내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확인해주면서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침묵으로, 질투심 유발로, 혹은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으로 당신을 시험할 때 그녀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여성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남자는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그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남자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니체는 이 원초적인 춤을 이해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로맨스 소설과 디즈니 영화의 해피엔딩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핍은 매력을 죽이는 궁극적인 독입니다. 한 남자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내면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여성의 기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그때 권력의 역학이 뒤집힙니다.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충족을 통해서입니다. 니체가 여성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현실 확인 장치입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완성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가장 오래된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날의 연애 시장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인식조차 못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역학에 지뢰밭입니다. 니체는 문명이 남성을 부드럽게 만드는 동안 여성의 본능적인 감각은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안락한 삶을 구축하는 동안 여성들은 미세한 표정을 읽고 결핍을 감지하며 한순간에 권력의 이동을 감지하는 고대의 생존 기술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필요에 의해 다듬어진 진화 생물학입니다. 낭만적인 상호작용에는 숨겨진 협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지렛대를 찾기 위한 탐색입니다. 그녀가 다툼 후에 애정을 거둘 때 그것은 쪼잔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 접근이라는 궁극적인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성이 어떤 경제학자보다 희소성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한다고 관찰했을 때 이 점을 파악했습니다. 상품은 그들의 관심이고 가격은 당신의 자율성입니다.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진정한 매력은 의존성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여성을 자신의 감정적 중심으로 삼는 순간 그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며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지식인은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적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건강한 애착이라는 미사역으로 이 진실을 회피하지만 니체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모든 애착은 취약성입니다. 문제는 연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착한 남자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적입니다. 니체는 심리학이 그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수세기 전에 그들의 순교자 콤플렉스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타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고결한 척하면서 남몰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성은 항상 이 숨겨진 계약, 내가 잘해줬으니 너는 내게 빚졌어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절은 매력적이지만 숨겨진 계약은 혐오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연애 위기는 남성들이 진정한 남성성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여성성을 이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3가지 유형의 남성을 대량 생산했습니다. 첫째,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남자. 힘을 무력으로 오해합니다. 둘째, 수동적이고 사과만 하는 남자. 친절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셋째, 교활하고 분개하는 남자. 앞선 2가지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니체의 해결책은 이 거짓된 이분법을 초월하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정심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계가 확실한 남자.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남자를 원합니다. 결점은 있지만 진정성 있고 강하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남자. 비극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거절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궁극적인 시험은 당신의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삶이 내적인 현실과 일치하는가? 당신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가? 이 일관성의 유무가 당신의 연애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성을 조종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내 자신이 되어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잘 닦인 페르소나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만하고 진정한 표현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바로 남자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매력적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의 질은 당신의 인격의 질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상대를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상대를 끕니다. 형편없는 상대를 만난다고 불평하는 남성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더 나은 파트너를 원하십니까?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방식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니체가 스스로 불꽃이 되어라. 그러면 나비는 저절로 당신에게 날아들 것이다. 라고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비를 쫓을 필요